지난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하나의 화폐가 전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아시아의 한국까지, 그리고 뉴욕의 고층 빌딩에서 나이로비의 시장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모든 무역과 모든 대출, 그리고 모든 석유 한 배럴이 달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절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을 먹여 살리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물건을 만들어내는 떠오르는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수세기에 걸친 분노의 무게를 싣고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릭스입니다. 만약 그들의 다음 움직임이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질서, 즉 달러의 제국은 여러분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21세기의 권력은 군대를 가진 자가 아니라 결제 시스템을 가진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지불 거래되는 모든 상품 디지털 잉크로 쓰인 모든 대출이 바로 제국을 정의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흐름은 오직 하나의 통로인 미국 달러를 통해서만 흘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는 단순한 미국의 화폐가 아니라 세계의 산소가 되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세계 무역은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는 금에 고정되었습니다. 1971년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도 세계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존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석유와 원자재 거래를 달러에 묶어두어 모든 국가가 기능하기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안정으로 위장한 천재적인 지배력이었습니다. 세계의 화폐를 통제하면 세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어떤 국가든 제재하거나 고립시키거나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 홍콩, 두바이의 은행들은 모두 녹색이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영원한 독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빚을 내며 부채를 늘려가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광물을 캐내고 석유를 시추하고 공장을 짓는 국가들이 정작 자신들의 생명줄을 남의 나라 화폐로 거래해야만 했습니다. 그 분노는 전략이 되었고 전략은 브릭스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처음에 브릭스는 2001년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가 만든 단순한 약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속한 국가들은 더 깊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공유된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들은 IMF 대출부터 무역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이 워싱턴에서 내려지는 시스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율성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가치가 다른 누군가의 키보드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천천히 그들은 그것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의 두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쥐고 있었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원을 보유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구매력 면에서 주요 7개국인 G7보다 더 큰 경제 블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는 여전히 서구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 시스템은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자를 처벌하는 바로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차단되었을 때 그것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 국가가 하룻밤 사이에 세계 경제에서 단절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자신들만의 것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 상하이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입니다. 지도자들이 무대에 올라 그들이 새로운 금융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들의 비전은 약속이 아닌 힘으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진짜 원자재 진짜 에너지 진짜 노동력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브릭스 준비 통화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금과 석유 히토류 그리고 회원국의 통화 바스켓에 고정된 디지털 코인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닌 무역 결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서구의 은행 레일을 완전히 벗어난 평행 네트워크입니다. 스위프트도 없고 연방준비제도도 없으며 월스트리트에 중개인도 없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루어진 결제가 몇 초 만에 상하이에 도달합니다. 브릭스가 통제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결제되며 제재나 감시로부터 면제됩니다. 대중에게는 기술적으로 들리겠지만 시장에는 지각 변동처럼 들립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의 독점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처음에 이를 비웃을 것입니다. 상징적이고 비현실적이며 헤드라인을 위한 제스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가 아닌 브릭스 통화로 장기 석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인도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 에너지를 결제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과 광물 거래에 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 세계 무역의 일부가 7% 그리고 20%씩 달러 그리드에서 벗어납니다. 그때부터 전율이 시작됩니다. 외환 거래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달러는 하락하고 휘청거립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함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합니다. 신흥시장들은 보유고를 다각화하기 시작하며 조용히 달러 보유량을 줄입니다. 하루아침에 붕괴하지는 않습니다. 제국은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는 거대한 배처럼 기울어짐은 시작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은 다른 방식으로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제재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한때 보이지 않던 금융 지배력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달러를 우회하는 거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영원할 것 같던 환상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금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 권력은 로마에서 런던으로 그리고 워싱턴으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권력은 전쟁이 아니라 무역과 가치 교환이라는 조용한 메커니즘을 통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는 이미 항구와 철도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금융 시스템을 더하면 로마가 꿈만 꾸었던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국경 없는 제국이며 칼이 아니라 결제로 강제되는 제국입니다. 브릭스는 단순히 화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구의 약속에서 소외된 지구상의 대다수에게 통하는 새로운 돈의 언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 시스템을 배타적이고 무기화된 것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이집트 같은 나라들에게 이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역사를 넘어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동전 대신 픽셀로 말입니다. 로마는 은화를 타락시켰고 우리는 달러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같은 붕괴일 수 있습니다. 단지 속도가 더 빠를 뿐입니다. 역사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권력과 신뢰, 그리고 돈의 패턴으로 운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래의 역사가들이 로마의 붕괴를 이야기하게 될 혁명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군단이 행진하거나 도시가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금화 대신 코드 한 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화폐 혁명이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로마의 몰락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돈은 종이나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질 수 있는 신뢰였습니다. 금은 소금 곡물처럼 말입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 진짜 유형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로마 경제는 가치뿐만 아니라 신뢰를 담은 은화인 데나리우스를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로마 병사가 그 동전을 쥐었을 때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은행 장어를 믿는 것처럼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힘과 규율, 그리고 안정성으로 뒷받침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언제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군대는 확장되고 국경은 늘어나며 비용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감당되지 않을 때 통치자들은 항상 똑같은 지름길을 찾습니다. 바로 화폐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로마는 동전을 녹여 값싼 금속을 섞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신뢰는 깨졌습니다.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병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요구했고 무역은 둔화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경제는 금속 위에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 그 금속은 영혼을 잃고 있었습니다. 돈은 의미를 잃었고 로마는 내부에서부터 썩어갔습니다. 수세기 후 인류는 은을 종이로 바꿨습니다. 금괴 있는 진짜 금속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금태환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은 함대에서 영국의 파운드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은 결국 똑같은 위험한 속임수를 배웠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1971년 미국은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을 중단했습니다. 진짜 돈이 죽고 믿음에 기반한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한 밤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경제가 실체가 아닌 신뢰 하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한 없이 돈을 찍어내고 빌리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속이 아닌 키보드 입력으로 불을 찍어내는 새로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번영의 환상은 언제나 깨집니다. 로마에서도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지 동전이나 종이가 아니라 코드에서 말입니다. 돈은 항상 권력과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유럽이 군주제에서 의회제로 바뀌었을 때 금화는 정부가 보증하는 지폐로 바뀌었습니다. 산업이 부상했을 때 은행은 국가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새로운 개척지가 됨에 따라 돈 자체가 디지털화되어 종기와 물리적 현실 모두에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주머니에서 짤랑거리지 않고 지갑에 접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화면 위에서 깜박이며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으며 즉각적입니다. 모든 지불, 모든 거래, 모든 부채는 이제 거대한 디지털 거미줄의 일부입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화면의 불빛 아래에는 오래된 위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신뢰에 대한 의존입니다. 우리는 은행이 돈을 보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그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이 그것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지 않습니다. 로마에는 은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코드가 있습니다. 둘 다 깨지지 않을 것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둘 다 믿음이 허용하는 만큼만 강할 뿐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닥쳤을 때 세계는 정치, 의료, 금융 등 모든 시스템을 시험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국경은 얼어붙었으며 전체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몇 번의 클릭으로 수조 달러의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가 화폐를 파괴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지만 우리는 디지털 방식으로 몇 달 만에 해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부양책이라 불렀고 중앙은행은 지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불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뒤따랐고 처음에는 부인도에다가 재정이 되었고 마침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 상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의 축소이며 저축한 사람을 벌하고 빚진 사람에게 보상하는 구매력의 느린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세금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식료품비는 더 비싸졌고 주택 마련은 더 어려워졌으며 저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동안 침묵하는 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빚에 몰렸을 때 그들은 서류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가치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합니다. 브릭스의 부상이 서구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 그리고 어쩌면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공정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변화는 보장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낡은 질서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돈은 우리 모두가 믿기로 동의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이야기는 전쟁의 재더미 속에서 쓰였습니다. 브릭스의 이야기는 불평등의 그림자 속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안정적일지 혼란스러울지는 우리가 양쪽 모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국은 화폐와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쩌면 진짜 붕괴는 금융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철학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제국도 어떤 화폐도 어떤 약속도 영원하지 않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브릭스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날은 폭발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한 변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화면이 업데이트되고 차트가 움직이며 갑자기 우리 발밑에 세계 기반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카드를 쓰고 커피를 사고 잔고를 확인하겠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해 있을 것입니다. 종이의 제국이 코드의 제국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순간을 우리가 1901년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되돌아볼 것입니다. 돈의 의미가 바뀐 날로 말입니다. 진실은 달러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달러는 신뢰로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가장 깨지기 쉬운 제국입니다. 만약 브릭스가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있는 시스템, 더 공정하고 더 자유롭거나 단순히 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횃불은 혁명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 넘어갈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폭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돈의 미래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극적이고 디지털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은 브릭스가 부상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상할 때 우리 나머지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혁명은 피를 흘리며 방송되지 않을 것입니다. 코드로 생중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거대한 변화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닥친 후에야 알아차릴 것입니다. 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발견 연구소였습니다.